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개인의 매수세 사흘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다만 업종별로는 하락 업종이 더 많았는데요. 통신, 운송장비, 전기가스업 등이 하락했고 전기전자, 의약품 제조업종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 장중 한때 760선을 넘기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닷새 연속 하락했는데요. 다만 셀트리온 3인방과 티슈진 등 시총 상위주 상당수들은 강세를 보였고요. 업종별로는 유통과 출판 매체 복제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음식료 담배 8%, 통신장비 7%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단타장인 이창래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진단해 주시죠. 일단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장이 계속 어려울 것이다.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장을 흔들 것이고 오늘 장 역시나 어제보다 더 큰 혼조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주었고 장 초반과 이제 중반, 후반으로 나눠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일단 초반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가 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을 나타내 주면서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금 비단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금 주식장이 큰 혼란에 지금 빠져 있다. 지금 만약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같은 시기에는 하락하는 종목들을 저가 매집의 기회로 잡으셔야지 무리한 매매를 진행하시면 오히려 매매가 더 힘들어진다.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차분히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을 저가에 매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고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늘 역시 장세는 훨씬 더 혼란스러운 장세가 이어졌고 아직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다음 주는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장을 어떻게 이겨내는 것이 좀 더 현명한 투자로 가는 길이고 지금 장세를 이겨내야지 정말 주식을 통해서 어려운 장세를 이겨내고 수익을 꾸준히 내실 수 있는 실력을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런 매매법이라든지 혹은 이제 관련 종목들 과연 그렇다면 저가에 지금 매집을 들어가야 할 만한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어지는 강의에서 제가 꼼꼼하게 살펴드릴 거기 때문에 과연 저가 매집은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하는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락 업종이 많은 요즘 장세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러한 리스크는 다음 주까지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좋을지는 계속해서 저희 스크린노트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은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됐는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가장 먼저 포착된 EM코리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M코리아의 자회사인 EM솔루션이 국내 최대로 이 수소차 충전소 구축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수소차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이유로 급등했을까요? 네. 일단 이 지금 수소차 관련 종목들을 제가 한 차례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 단기간에 수익권을 이제 보여주고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어지는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수소차 관련 종목들을 지금 저가 매집의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저가 매집의 기회로 삼으셔야 하냐면 다 이게 지금 공략법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을 때 잡는 것이 아니고 잡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저가 매집의 기회라고 해가지고 종목들을 그냥 막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추이를 지켜보시고 매집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매집 타이밍을 주는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 혹은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과연 이 종목이 매집 타이밍을 주고 다시 반등을 할 때 어떤 시기에 어떤 타이밍에 매집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걸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이 EM코리아라는 종목은 등락폭이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슈적으로도 재료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충전소 관련해가지고 수소 충전소 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수소 충전소가 상당히 부족하고 앞으로 충전해야 될 충전소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지금 아직 건설이 웬만큼 이제 많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플랫폼이 많이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충전소 설립을 통해서 이제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고 앞으로 충전소를 설립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이제 수소차 충전소가 과연 얼마나 많이 생겨날 것인가? 이것도 제가 이어지는 강의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엔코리아를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엔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거래량을 크게 터뜨려 주면서 뭐 지금 개파락을 하면서 뭐 지속적으로 주가 하락을 보여주던 종목이 이평선을 지속적으로 뚫고 올라가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그 이후에 거래량을 줄이면서 조정 구간을 보여주었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거래량이 없이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냐면 앞으로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이어갈 만한 종목들이다.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거래량을 크게 띄워주면서 급등을 한 종목이 거래량이 없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거는 일단 허수로 빠진 것이다. 정말 다시 올릴 때도 다시 그 자리까지 올리기도 쉬운 종목이다. 뭐 이엔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반등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 고점에서 뭐 물리신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충전소 사업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업종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수소차가 나중에 발전을 하게 되면 충전소는 뭐 필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거래량을 띄우면서 정석적인 파동이죠.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비록 긴 꼬리를 윗꼬리를 달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빠져주었지만 지금 12월 14일 뭐 내만여의 날이 지나면서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랠리를 보여줄 때 이 종목 역시 반등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이나 혹은 현재 뭐 이 종목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타이밍이 아니라 다음 주에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이 종목을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서 가져가는지는 제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도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잡는지는 좀 더 이제 검색식을 통해서 이용하는 법과 함께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차 충전소가 여전히 부족한 만큼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하셔서요.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을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번 수소차 관련주 저가 매수 기회를 삼으시고 싶은 분들은 온라인 방송에서 그 공략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퓨전 데이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 솔루션 개발업체인 이 퓨전 데이터는 내년 2월에 비트코인 채굴 기술을 선보인다고 밝혔고 또 IoT 사업도 확대한다라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역시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워낙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역시도 뭐 비트코인하고 조금이라도 얽혀 있으면 뭐 종목들이 죄다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비덴트니 뭐 아니면 뭐 포스링크니 종목들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우리 그 창투 종목들 SBI 인베스트먼트라든지 혹은 이제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창투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급등락을 큰 폭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 물리는 게 아닌가, 잘못 매수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퓨전 데이터 같은 종목 역시도 포착이 지금 뭐 15시 5분, 3시 5분에 포착이 되었는데 지금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일 오전에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주었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오후장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기술 투자나 SBI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고 충전소하고 솔직히 비트코인 가격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은 오히려 거래량이 늘어가지고 비트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인데 거래가 활발해질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최근에 그 여파로 인해서 SBI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지금 이런 종목들도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오전장에 일제히 다 같이 상승했다가 일제히 다 같이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이 퓨전 데이터 역시도 오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크게 달고 떨어져 주었습니다. 거래량은 물론 굉장히 많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뭐 몸통 캔들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로 돌아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앞으로 지금 이 비트코인 관련된 기대감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끝이 아니다. 지금 뭐 파동이 아직 남았고 이번에 한번 조정이 나와주면은 비트코인 저가에 매수를 들어가야겠다. 이런 말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비트코인 기대감이 아직 죽었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가격은 떨어질지언정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뭐 퓨전 데이터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뭐 매수한다기보다는 이 종목들을 눈여겨보셨다가 안정적인 자리, 저가의 소액으로 담아두셨다가 급등을 할 때 매도하는 식의 투자로 그런 전략을 세우고 가신다면은 퓨전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뭐 SBI 인베스트먼트, 우리기술투자, 뭐 포스링크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관심이 어느 정도 식었을 때 이런 종목들은 관심이 식었을 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장에서 뭐 우리기술투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관심이 좀 멀어졌을 때 그때 뭐 이제 횡보를 하고 있을 때 매수를 해놨다가 다시 한번 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이슈를 받는 상황이 장이 펼쳐집니다. 그럴 때 한 차례 또 파동이 나와주면 또 익절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급등할 때 잡는 것보다는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위험한 종목들이고 저가에 관심이 어느 정도 식었을 때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좀 살펴보시고 기대감이 평소보다 관심이 평소보다 약간 꺾였을 때 그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인프라웨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오늘 어떤 이유로 포착됐을까요? 네, 일단 뭐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는 급등 시그널이라고 제가 이전 강의 방송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는 급등 시그널을 보여주고 말 그대로 윗꼬리를 크게 달아주고 다시 하락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종목이 이평선을 뚫고 이평선 돌파 매매법에 해당되는 차트를 그려주면 평소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줄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단기 매매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있는데 덫을 놓고 기다려야 한다. 지금 이 인프라웨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보시면은 21선, 61선, 121선을 모두 돌파하면서 뭐 종가를 이쯤에서만 마감해도 이평선 돌파 매매법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거래량도 뭐 이 정도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평선 돌파 매매법이 완성이 될 뻔했는데 다시 한번 윗꼬리를 달고 종가를 그 아래에서 마감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두고 보셨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할 때 그때를 노리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겠다. 왜냐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줄 가능성도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인프라웨어라는 종목을 그냥 들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셨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질 때 장중 단타를 하셔도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이미 상승을 한 이후에 눌림목을 주는 그 타이밍에 들어가셔도 훨씬 효율적이겠다. 제가 급등 시그널을 제가 한 차례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대로 적용을 해서 가져가시면 일반 이평선 돌파 매매법 종목들보다 더 큰 수익률을 노릴 수가 있겠다. 뭐 10% 이상, 20% 이상 수익률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꼭 관심 종목에 포함을 시켜 놓으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급등을 보여줄 때 공략을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가 그 강의 방송에서 이 공략 종목들을 어떻게 자세하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이 검색식과 연동해서 지금 현재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세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뜻이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장세가 좋은지 아니면 장세가 나쁜지 요거를 지금 파악하는 지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이 너무 없다 하면은 장세가 분명 안 좋고 위험한 종목들만 급등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오늘 제가 이평 돌파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만 가져왔는데 오늘 장인 포착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이 단 한 종목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장세가 안 좋을 때는 실제로 포착된 종목들이 없고 알아서 걸러주기 때문에 위험한 종목들을 급등하는 종목들을 중간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장세가 안 좋을 때는 확실한 종목들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혹은 저가 매집의 기회로 삼을 만한 종목들을 투자 기회로 삼으셔야 한다.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포착하는지 이어지는 강의 방송에서 이 검색식과 함께 이용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강의 방송에서 그 투자 팁까지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프라웨어까지 세 종목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더 많은 종목들 그리고 더 자세한 공략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를 검색하시고요. 이데일리 투자 25시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의 얼굴 확인하시고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시크릿노트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일까요? 네, 제가 어제 지금 장세에서는 무리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매집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말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 제가 이전에 뭐 SM 같은 종목들을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그렇다면 SM같이 저가 매집의 기회로 삼을 만한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걸 공개하고 투자 방법까지도 전략을 소개할 테니까 이어지는 강의 방송 집중하셔서 배워가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가 매집의 기회로 삼을 만한 종목과 또 공략법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노트 시작합니다. 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과연 지금 하락하는 장세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지금 이 전략에 대해서 제시를 하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해 왔는데 지금 증시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과연 이 하락하는 증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제가 어제도 넌지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장세 속에서 살아남아야 정말 실력이 업그레이드되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투자를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주식장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몇 차례 있는데 지금은 9월 말에 10월 황금 연휴를 앞두고 흔들리던 장세보다도 조금 더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같은 장세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굉장히 핵심이 되고 중요한데 지금 이상한 종목들을 찍을 때가 아니라 무리한 매매, 공격적인 매매를 할 때가 아니라 정말 확실한 종목이라면 저가 매집의 기회로 삼으셔야 한다. 이렇게 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남아있는 리스크가 아직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도 아직은 안심하기가 이르다. 지금 이 정도로 장이 흔들리는데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소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만약에 해소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리스크가 지속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제가 어제 강의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12월 14일 바로 다음 주 목요일이 내마녀의 날인 만큼 그 전주부터 차츰차츰 장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장을 흔들어 오다가 이번 주 목요일 바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목요일 금요일 날 본격적인 장세 흔들기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를 하락시키기에 매우 좋은 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서는 신나게 주가를 떨어뜨릴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진짜 핵심이 무엇이냐면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고 주가만 떨어뜨리는 종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종목들은 큰 폭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종목들이 많은데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엔코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는 미친 듯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그다지 많이 나와주지도 않고 그렇다면 과연 누가 매도를 한 거고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한 것인가? 말 그대로 거래가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종목을 그냥 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내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시 한번 파동이 나와주는데 이런 이엔코리아 같은 종목들을 오히려 저가의 매수를 타이밍을 잡으신 분들은 큰 수익을 노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장중 단타나 혹은 미리미리 이 종목을 덫을 놓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추가 수익을 노릴 기회로도 삼으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도 아직 증시, 지수, 주가지수 계속해서 떨어질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가 본격적인 이제 내마녀의 날을 앞둔 주기 때문에 12월 14일까지 더 나아가서는 12월 15일까지 금요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에 끝으로 해서 장세가 흔들릴 것이다. 그렇다면은 12월 15일을 끝으로 16일, 17일 주말을 보내고 12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지금 캐치를 해야 하는데 회복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SN같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잡아야 하는데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하고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지금부터 공략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바로 다음 주에도 이 흐름이 멈추지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지수는 하락할 것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1선까지 무너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야 이렇게 안정적으로 큰 흐름 없이 하락을 해도 어느 정도 이제 하락폭을 좀 축소시키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다음 화면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시면은 낙폭이 굉장히 크고 역시 급등한 만큼 떨어질 때도 무섭게 떨어집니다. 보시면은 자 여기에 보이시는 61선까지도 지금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내마녀의 날이면 무려 5거래일이나 남아 있는데 5거래일 동안 충분히 61선까지 하락을 할 만한 구실이 많이 남아 있다. 지금 신나게 지수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포착을 해야 할까? 바로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약바이오와 수소차 관련주가 지금 위기인가 기회인가? 지금 계속해서 장을 주도하고 지수를 끌어올릴 때 한몫을 했던 종목들, 업종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저는 제약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대표적인 종목으로 신라젠을 들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목들 제약바이오다, 헬스케어다 너나 할 것 없이 올라갔습니다. 너 올라갔어? 그럼 다음에 내가 올라가야지. 삼성제약 올라갔어? 신신제약 올라가야지. 신라젠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녹십자롭셀 지속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올라가 줬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가 말 그대로 장을 주도했던 업종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지속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지수가 무너지면서 같이 동반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흐름이 많이 나와주냐면 주도 업종이 지수 따라서 같이 무너진다. 그러면 지수가 회복될 때 나머지 파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올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소차 관련주랑 제약바이오가 지금 지속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위기로 봐야 할 것인지 기회로 봐야 할 것인지 저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과 수소차 관련 종목은 다시 한번 재차 파동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제약바이오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인지 수소차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인지, 과연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제가 지금부터 제약바이오와 지금 수소차 관련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자, 헬스케어 업종들이 어떻게 지금 지수가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리자면은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기대가 더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헬스케어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주고 있습니다. 지금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져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일단 예측은 수소차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반등을 줄 때 더 큰 폭으로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소차를 강조하냐면은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일단 한번 그 모멘텀이나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그 주가를 회복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제약업종 역시도 지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떨어질지 모르는데,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하락할지 모르겠는데, 제약바이오가 물론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만에 하나 종목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한번 무너질 때 다시 한번 그 모멘텀이 살아 돌아와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릴 때까지 너무나도 그 사이클 주기가 길다는 겁니다. 뭐 6개월,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이미 고점이고 상승 랠리를 너무나도 큰 파동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주고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은 하지만 쉽사리 종목을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접근하려면 단기 매매로 그냥 접근을 해서 짧게 수익 실현을 보고 나오는 것이 훨씬 현명한 투자고, 중장기로 혹은 이제 스윙이나 중기적인 측면으로 보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오히려 그냥 단기 매매를 통해서 반등을 주는구나. 역시 제약바이오가 지금 지수가 하락을 한 이후에 반등을 줄 때 내마녀의 날이 끝나고 다다음 주부터 반등을 서서히 주네? 잠깐 들어가가지고 초입 구간에서 단기 매매로 수익을 보고 나오는 이런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현명하겠고, 지속적으로 가져가서 수익을 보는 매매는 좀 위험해질 것이다.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 추세로 간다 싶으면은 빨리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한번 이제 그 하락 추세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모멘텀이 죽기 시작하면 다시 그 주가를 회복하기가 제약바이오는 상당히 힘들다. 왜냐하면은 제약바이오는 일단 주가를 한번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게 끌어올립니다. 뭐 500%, 600% 우습게 끌어올리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뭐 100%, 200% 이런 종목들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서 상당히 자주 보여집니다. 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런 뭐 제약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 신라젠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젠 맨 처음에 뭐 25,000원, 지금 뭐 고점이니 저점이니 뭐 얘기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 뭐 고점이 웬 말이냐, 뭐 지금 코웃음 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점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뭐 코웃음 치면서 뭐 상한가 가고 뭐 미친 듯이 갭상승하고 마구마구 날아가 줍니다. 그랬다가 떨어질 때 역시 무섭게 떨어져 주죠. 지금 신라젠은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 보면 그냥 단순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는 이게 지금 체감이 확연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조정이 생각보다 그냥 단순한 조정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주가로 보면은 뭐 30%, 20%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가 상당히 불안하다. 투자를 하셨을 때 전략을 짜기가 상당히 불안하고 리스크가 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다다음 주부터 신라젠이 뭐 반등을 줄 수도 있지만, 반등을 주었을 때 혹은 반등을 주지 않았을 때가 그 리스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저는 제약 관련 종목들보다는 수소차 관련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된다. 제가 제약바이오 관련 업종들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 업종들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다음 화면 보시면은 가능성은 있지만 리스크가 크다. 제약바이오 지금 뭐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지금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집의 기회가 제약바이오가 지금 기회를 주는 것인가? 비트코인 같이 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저가에 잡을 기회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가능성은 분명히 제가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만약에 물리신 분들이 있다. 제약 관련 종목들에 고점에서 물린 분들이 있다 하면은 어느 정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잔량을 남겨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손실폭을 축소하는 게 오히려 현명한 투자 방법이고 가능성은 있지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규 매수로는 적합하지가 않겠다. 오히려 단기 매매로 짧게 매수 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게 훨씬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저가 매집의 기회로 삼을 만한 종목은 바로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제약이라는 종목인데 실제로 한번 이 주가를 한번 끌어올리고 뭐 상승폭을 크게 확대를 한 다음에 주가를 끌어내렸을 때 다시 한번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나 터져 주어도 원래 주가로 회복을 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나 헬스케어 업종들은 한번 모멘텀이 죽고 주가 하락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살아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영영 그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여줍니다. 비단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음 화면 보시면은 그 유명한 한미약품 역시도 일단 한번 주가가 떨어지고 보시면은 제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파동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약바이오 제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파동이 바로 이 파동인데 아까 전에 신라젠 보셨듯이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조정 장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파동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게 바로 마지막 파동인데 제가 예상하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이 파동을 아직 남겨놓고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 매수를 안 하느냐? 지금 혹시나 모를 이런 파동 때문에 제가 공략을 하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 업종들은 이런 지금 구간에서 급등을 해줄 때, 이 지금 정고점을 돌파해줄 때를 차라리 소액으로 공략을 하셔가지고 추가 급등을 노리시는 게 훨씬 더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 벌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런 구간이다. 만약에 지금 이런 구간에 잡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주가를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유명한 한미약품도 이렇게 힘든데 뭐 지금 몇 개월 걸렸냐면은 2016년 말부터 해가지고 벌써 2017년 다 갔는데 지금 원래 주가를 회복하는 그 사이클까지 돌아오기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다시 원래 주가로 돌아가기가 힘든 게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급등하는 종목들, 뭐 폭발적인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들의 이면에는 이렇게 힘든 과정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이 구간에 와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고 실제로 이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파동을 줄 때 전고점을 뚫어주면 이 시기에 소액으로 매수를 해서 고수익을 노리는 게 마지막 파동을 얻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팁을 드리겠고 만에 하나라도 이런 식으로 폭이 하락을 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해서 나오셔야 되겠다. 한번 수익을 내면 욕심을 내지 마셔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파동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수를 올리면서 만약에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파동을 통해서 주가 급등을 보여주면 마지막 파동이라는 점 명심하시고 지금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면 물리신 분들은 여기서 더 욕심내지 마시고 익절을 하고 나오시든지 뭐 본전권에 나오시든지 해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지금 살짝 좀 위험하고 공략하기에는 살짝 좀 두렵지 않나. 그래서 단기 매매를 통해서 제가 공략하는 팁을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매매를 하고 혼자서 뭐 매수 매도를 완료하시는 분들은 제약바이오를 신규로 들어가기보다는 저가 매집을 지금 들어가실 거라면 수소전기차가 훨씬 더 적합하겠다. 수소차 지금 보급 계획을 보시면은 제가 아까 이엔코리아 말씀드리면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지금 녹색 캔들이 그 충전소 설립 계획이고 파란색 캔들이 지금 수소차를 얼마나 이제 양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충전소가 너무나도 계획이 적게 되어 있다. 정부랑 지금 실랑이 중인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현대차량도 지금 실랑이 중입니다.
아니 수소차 충전소를 많이 건립을 해줘야지. 정책을 내줘야지 우리가 또 수소차도 계속해서 만들고 양산을 할 거 아니냐. 정부에서는 일단 수소차를 만들어라. 너희가 이제 판매를 많이 하면 우리가 충전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지금 계속 왈가왈부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언제가 됐든 수소차는 양산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친환경 관련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SDN이니 S에너지 뭐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금 친환경 관련 종목들 제가 이전에 태양광 뭐 OCI니 이런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질래야 질 수가 없는 태양들이다. 태양광이듯이 주가가 정말 태양처럼 계속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다. 신재생 에너지고 실제로 이 수소차도 친환경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외면하지는 못합니다. 수소전기차는 앞으로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언제가 됐든 그 타이밍이 문제지 발전을 하고 사업이 확장이 되는데 지금 충전소는 수소차에 있어서 필수이기 때문에 이엔코리아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상대적으로 보급이 덜 되어 있는 이 충전소 시장을 앞으로 발전이 많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자 현대차가 수소 연료 전지차를 언제까지 공개를 한다고 했냐면은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공개한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게 제약바이오와 수소차를 중에서 제가 그래도 매집을 할 거면 수소차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수소차 관련 종목들은 파동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제약바이오는 과연 파동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이게 지금 불안하고 올라가면 언제 올라갈지도 지금 미지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소차는 뭐가 다르냐? 수소차 관련 업종들은 뭐가 다르냐면 일단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평창올림픽까지 현대차가 수소차 신차를 공개한다. 평창올림픽 이전에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평창올림픽은 정확하게 2월 초라고 날짜가 딱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 2월 초 이전에 한번 파동이 나와준다. 지금까지 계속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파동은 안 끝났고 그렇다면 언제 나올 것이냐. 지금 12월 벌써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1월 달 그리고 12월 말 지금 1개월 하고도 한 2, 3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다. 뭐 한 달 반 사이에 급등이 나온다는 이 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달 반 사이에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오르겠구나. 그렇다면 그 전에 바닥을 찍어주면은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해주면 바닥권을 딛고 올라오는 종목들을 차근차근 매집을 해가면 한번 파동이 나와줄 때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 뭐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이런 이벤트성인 그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언제 오를지 과연 오를지 이런 것도 좀 불분명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수익을 노리려면 하이 리스크를 감내하셔야 됩니다. 제약바이오는 큰 폭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업종들이지만 그만큼 불안성이 어느 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고 안정적으로 한 번은 파동이 나와줄 그리고 파동이 나와준 이후에도 수소차 관련 산업이 앞으로도 미래에도 2018년, 19년, 20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예상되는 이 수소차 관련 업종들,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약바이오는 이게 한번 그 추세가 무너지면은 뭐 미래 산업이라고 하기도 참 애매하고 앞으로 이게 지금 파이프라인이 공개되거나 연구가 어떻게 그 R&D가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주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이게 가만히 시간을 두고 있으면 올라가는 주가 성격이 아닙니다. 또 떨어지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건드리기에는 난이도가 좀 높다.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시겠다. 이렇게 팁을 드리면서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자, EG라는 종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미친 듯이 주가를 끌어내립니다. 제가 어제 뭐 SM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거래량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주가만 미친 듯이 끌어내렸지 막상 이렇게 주가가 끌어내려지면서 판 사람은 얼마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물량은 없고 가격만 떨어졌다. 다시 올린다는 뜻이겠죠. 다음 화면 보시면은 EG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물량을 쓸어 담고 있냐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들은 주가가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냅다 팔고 있고
외인들은 쓸어 담고 있다. 전형적으로 주가를 좋은 구실 만들어서 내마녀의 날이네? 이야, 이것도 뭐 대북 리스크 한번 작용할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위험 요소 던져주고 주가 끌어내리기에 좋은 화제거리네. 여지없이 그냥 주가 끌어내리고 개인들은 빠져나가고 손절치고 나가고 외인들은 쓸어 담고 뭐 이런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이지를 지금 잡아야 되냐? 지금 이것도 매매 타이밍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그냥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냅다 잡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제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공개할 테니까 이 지금 이지라는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다음 화면에 보이는 종목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EM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충전소는 수소차에 있어서 필수다. 그리고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장되지를 않았다. 정부하고 얘기만 일단 언제가 됐든지 간에 정부하고 합의만 좀 이루어지고 수소차는 시간이 문제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는 점. 수소차 시장은 확대가 되고 확장을 하고 발전을 할 거라는 겁니다. 친환경 관련 산업들, 이런 산업들이 언제가 되느냐, 언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느냐가 문제지 안 되지는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수소차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 수소차가 나중에 뜨고 이러면은 충전소 관련 종목들 당연히 올라가겠죠. 지금 뭐 보시면 차트가 21선 지지받고 뭐 이쁘게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반등 주고 있는 모습. 내일 뭐 갭상승하거나 이러면은 내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월요일 날 뭐 갭상승하거나 뭐 반등을 보여주면은 단기 매매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로 보시면 되겠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역시 외인들이 쓸어 담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급등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개인 물량도 어느 정도 들어와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개인 물량도 들어와 주고 외인도 들어와 주고 외인들은 차곡차곡 매수를 하면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었던 종목이다. 아까 같이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화면 보시면 세 번째로 일진다이아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서 거래량이 얼마 없다는 게 정말 핵심입니다. 이렇게 주가를 미친 듯이 급등을 하고 한번 파동 올려주고 조정 나와주고 다시 한번 급등 나와줬는데 조정 나올 때는 막상 거래량이 없고 실제로 반등 줄 때는 또 거래량 터지다가 조정 나올 때 또 거래량이 없다. 이거는 뭐 헤드앤숄더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패턴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 예전에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어떤 회원분이 물어보시던데 이게 지금 여기서 뭐 어깨 아니냐, 뭐 지금 헤드앤숄더 아니냐, 머리 찍고 뭐 어깨 만들고 지금 뭐 머리고 다시 한번 또 어깨 만들고 이거 계속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시던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언제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그냥 이게 헤드앤숄더여가지고 그대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지금 잡는 게 아니고 이걸 반등을 주는 타이밍을 캐치해야 되는데 그 매수 타이밍을 보셔야지 매수를 적절하게 할 수가 있다. 매수 타이밍을 주면 매수하는 거고 만약에 안 준다. 그럼 그냥 떨어지는 거고 그냥 빠이빠이 하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뭐 121선에 지지를 받고 반등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지금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등의 기회로 삼을 때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지 제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제대로 올바른 타이밍에 매수를 하는지 그 매수 타이밍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공개해드린 종목들 어떻게 저가 매집의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지 찾아가시고 배워가시고 올바른 투자,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 올라타는 뇌동매매가 아니라 현명한 투자, 위기를 기회로 삼는 투자로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였습니다.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와 수소차 관련주 공략법을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는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이 하락 추세로 한번 돌아서게 되면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빠르게 나오는 게 좋다라고 하셨죠. 이 대신에 수소차를 주목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상승 파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 집중하시라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관련주들의 저가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뭐 한 종목 알려드린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고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한두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추려드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어느 타이밍에 잡아야 되는지를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무턱대고 지금 잡는 타이밍이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거 꼭 염두하시고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안전하게 매집을 할 수 있는 그 타이밍 꼭 캐치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자신 없으면 그냥 매매 쉬시는 게 낫다. 뭐 자신 없으시면 그냥 매매 쉬시고 뭐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정말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저가 매집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정말 좋은 종목들은 정말 큰 폭으로 갑자기 거래량 없이 주가를 끌어내립니다. 이런 종목들 개인이 빠져나가고 거래량 없이 주가를 갑자기 끌어내리는 종목들에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불안하시다면 다음 주 한 주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참고하셔서 매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리더스탁 정혜준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